또 전화문자 때문에 또 끊겼어요.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 계속 끊기는 게. 자, 여기에 1이고 이제 여기서 쭉 내려가는 이 공류를 우리가 익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여기서 제가 알파지다 이렇게 지금 이런 것처럼 여기 이렇게 알파지 하는 거 알파지다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서 이 부분이 알파지가 1이 되는 그 위치가 그때 1이 될 적에 이때 여기까지가 0.369 다시 말해서 2분의 1이 되는 거죠. 2의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깊이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 이 깊이를 이런 깊이가 이제 어떤 기반수 이퀄 알파분의 1인데 이 깊이를 우리가 델타다 이렇게 정의해가지고 이건 스킨 뎁스다 한다고 했어요. 스킨 뎁스다.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스킨 뎁스가 얼마냐? 지금 여기서 아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z 이렇게 여기서 이거 있죠? 이거 갖고 이것이 1이 되는 경우니까 이렇게 이걸 26,200분의 1을 해갖고 38 미크론이 스킨 뎁스였고 보통 이제 임의로 그냥 일반적으로 쓴다면은 C는 알파분의 1 이게 바로 스킨 뎁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킨 뎁스는 뭐 이렇게 이게 스킨 뎁스죠. 스킨 뎁스 여기서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알파분의 1 델타는 알파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표면 근처에만 일렉트릭 필드가 들어가고 그 깊은 쪽으로는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지 않는 2미크론밖에 못 들어가 1기가헤르츠에서는 2미크론 정도 2.1미크론, 2.5미크론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철 같은 경우는 0.16미크론밖에 안 돼요. 아주 표면에만 살짝 들어가는 거죠. 표면에만 살짝 전파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표면에만 살짝 전파가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나갈 적에도 표면에만 살짝 들어가요. 어떻게 하여튼 전파가 이렇게 뭐 지나가든 어쨌든 그 일부는 이렇게 이 표면에 향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 어쨌든 일부 침투하게 되는데 그 침투하는 정도가 1메가일 때는 뭐 고리 같은 경우 38미크론, 철 같은 경우 0.16미크론 이런 식으로 1기가에서 이렇게 아주 표면에만 살짝 들어간다. 그래서 이건 스킨 뎁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효과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지금 말한 이런 전체적인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스킨 이펙트라고 해요. 스킨 이펙트. 표면에만 다시 스킨 이펙트를 얘기하면 스킨 이펙트는 그런 그 도체, 양도체, 굿 컨덕터에서는 전파가 주변에서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전파가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굿 컨덕터는 표면에만 살짝 어느 정도냐? 1기가라면은 뭐 이 정도 0.16, 2.7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 표면에만 살짝 들어가고 그 안쪽으로 안 들어간다 이렇게 존재하고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라는 거죠. 그 스킨 뎁스까지만 들어간다. 그런 그 이론을 우리가 스킨 이펙트라고 해요. 그거는 지금 꼭 전파라고 얘기 안 하고 전개라고 얘기해요. 전개는 표면에만 존재한다. 근데 그 전개가 표면에만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전파라고 말할 수 있는 일렉트론 마그네틱 웨이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그런 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 왜 그러냐? 스킨 뎁스를 갖다가 이게 계산해 보면 돼요. 스킨 뎁스 델타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알파분의 2라겠죠. 근데 알파는 얼마였냐? 여기 지금 안 써있네. 알파는 원래 루트 오메가 뮤 시그마 분의 나누기 이게 알파였어요. 이것분의 1이니까 이것은 루트 오메가 뮤 시그마 나누기 분의 2 이걸 이제 2파이 F로 바꾼 파이 F 뮤 시그마 이것에 이거죠. 여기를 보게 되면 스킨 뎁스는 주파수가 높아지면 주파수 높아지면
스킨 뎁스는 잘 아시죠? 스킨 뎁스, 스킨 이펙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주파수 높아질수록. 그렇죠? 시그마, 컨덕티비티가 높아질수록 뚜렷하게 나타나요. 파이는 이제 상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뮤예요, 뮤. 퍼미어빌리티. 퍼미어빌리티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자기장 강자성체일수록 스킨 이펙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컨덕티비티가 높을수록 그 도체가 도전율이 높을수록 주파수가 또 높을수록 표면에만 존재하게 돼요. 표면에만. 근데 이제 주파수가 낮은 예를 들면 뭐 60Hz인 그런 그 보통기 그 일반 상용 전원 같은 경우도 60Hz라고 하지만 60Hz 나머지 뮤값, 시그마 값이 충분히 크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구리는 뭐 뮤값은 뮤 제로니까 뭐 그렇고 시그마가 꽤 크죠. 그럴 경우에 이것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스킨 이펙트가 나타나요. 그래서 굴이 굴골적인 표면에 주로 많이 흐르고 안쪽으로는 별로 안 흐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굵은 구리선 할 적에는 안쪽을 비워도 괜찮아요. 그쪽으로는 거의 안 흐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스킨 이펙트인데 이 스킨 이펙트를 얘기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낮은 주파수 얘기지만 주로 높은 주파수에서 이게 많이 그 스킨 이펙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컨덕터일 적에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가 양도체 주변에 있을 적에 내부를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표면에만 전파가 머무른다 하는 그런 현상을 스킨 이펙트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이제 퍼미어빌리티, 철 같은 경우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이렇게 2.0 높은데도 불구하고 있는데 이건 좀 낮죠. 낮은데도 0.16이에요. 이거는 퍼미어빌리티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퍼미어빌리티가 FE 같은 경우에 한번 계산해 볼까요? 뮤 R이 한 4,000이라고 해보죠. 4,000. 뮤 R이 4,000이라고 뮤 R 값이 4,000일 수도 있고 2,000일 수도 있고 이제 철의 어떤 그런 순도라든지 그 탄소가 얼마큼 섞였느냐에 따라 다른데 뮤 R을 한 4,000 정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델타는 루트 파이 그리고 F가 1기가헤르츠 1기가헤르츠 10의 구승 그리고 이제 이게 F는 10의 구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10의 구승 그 다음에 뮤가 이제 금방 4,000 더하기 4파이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뮤예요. 시그마 구리가 금방 5.8 더하기 10의 7승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파이 바깥으로 나가죠. 그래서 2파이가 되고 또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7승 없어지고 여기서 4니까 또 나가네. 4니까 2분의 1 나가고 1000 곱하기 이건 뭐예요? 10의 9승이네. 10의 9승 10의 1000 하면 10의 13승 10의 13승 근데 10의 10만 남겨갖고 10의 12승 하면 10의 6승이 나가네요. 그리고 10을 남겼죠. 10을 남겼으면 아까 10을 남은 상태에서 여기 있네. 58이네. 루트 58 남는 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미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4파이 루트 58분의 1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루트 58은 8, 7, 56.25 7.6 정도 되겠네. 7.6 그래서 여기 4 곱하면 48, 32에다가 20 그래갖고 34 정도 34 여기 하면 한 100 정도 100분의 1 그렇게 큰가? 48, 43, 120 그러네 100분의 1 정도 되네. 그럼 0.01 마이크로미터? 0.16이 아니라 그 정도 됐다고?
다시 봅시다. 지금 이건 1기가에서 1기가고 9이 철인데 지금 이게 파이 곱하기 1기가니까 파이 F 10의 9승 그 다음에 4000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5파이 요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4파이는 2파이로 나오고 4파이 제곱은 2파이로 나오고 그 다음에 2 나오고 1000에다가 그 다음에 10의 3승 10의 10의 3승이구나 10의 3승이니까는 10의 9승에다 10의 3승은 10의 12승이구나 10의 12승 이게 10의 12승이구나 10의 승이 10의 역승이고 이게 5.8이네 58이 아니라 5.8이 되네 그러면 아까 이게 그 12 정도 13 정도에다가 5.8 네. 2에다가 한 3, 6, 4, 24, 한 20, 한 7분의 1, 27분의 1 정도니까 그래서 30분의 1이면 0.3 정도인데 25분의 1이면 25분의 0.4 정도 되는 거고 0.16 그 비슷하게 나왔네요. 일단 여기 딱 0.16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계산해봐요. 이건 뭐 이제 계산하면은 뭐 0. 이렇게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5.8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0. 몇 마이크로미터 정도 나오는 그런 수준. 이게 여기서 철인 경우에 특히나 이것 때문에 쭉 내려가요. 또 이거에 비해서 지금 10분의 1 정도로 쭉 내려갔어요. 10분의 1 내지는 뭐 20분의 1 정도 내려갔네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게 얼마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걸 얼마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계산 달리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지. 바로 스킨 뎁스가 그렇게 되는데 특히 철 같은 경우는 철의 스킨 뎁스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철판 같은 경우에는 전파가 거의 안 들어가요. 철판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있죠. 다 철판이죠. 여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물론 그때 이제 뮤값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어찌됐든 철판 종류들로 되어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이제 그런 철제로 되어 있는 어떤 상자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전파가 잘 뚫고 들어가지 못하죠. 전파가 완전히 이렇게 됐을 때 전파가 뚫고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할까요? 이건 치워도 되겠구나. 전파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고 해보죠. 엘리베이터라고 한다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박스로 있다고 할 적에 전파가 표면에까지만 여기서 이렇게 온다고 할 적에 이렇게 온다고 할 적에 사방에서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온다 하더라도 이 표면에만 살짝 들어갈 수 있고 내부는 못 들어가요. 내부는 거의 못 들어가요. 사실 뭐 거의 제로라고 보면 돼요. 거의 제로 정도, 뭐 전혀 못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래도 좀 통화 같은 경우 우리가 바로 1기가 1기가 좀 더 계산했죠. 1기가 일지역에 0.16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으니까 우리 보통 쓰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5G가 3.5기가 4G 같은 경우는 한 2.2기가 2.3기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로 하게 되면 이게 더 이거보다 0.7배 정도니까 뭐 0.1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거의 못 들어가요. 이런 두께들 보통 1, 2mm, 5mm 이런 좀 두껍게 되어 있는 것이 두 겹, 세 겹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박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통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체로 된 박스 안에 들어갔을 적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근데 사실 엘리베이터 안에 통화되는 이유는 뭐냐? 살짝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살짝. 문 같은 경우, 문짝과 문짝 사이 그 아주 좁은 틈이라 하더라도 그 좁은 틈에도 들어가요. 전파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많지 않지만 조금 들어가요. 근데 완전히 닫혀 있는 것에 비해서는 몇천 배, 몇만 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좁은 틈이라 하더라도 그 아주 좁은 틈에 그런 틈들이 이쪽 저쪽에 있죠. 여기도 있고 위에도 있고 뭐
저 위에 주로 위에 이제 이렇게 덮개 같은 거 있겠죠. 그리고 앞에 문짝 이쪽에도 문짝의 틈이 이쪽 문짝 틈이 있겠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그런데 만약에 도체 상자가 완전히 뒤집어 씌우게 되면은 그때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전혀 전파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태로 우리가 말 그대로 쉴드라고 쉴드라는 표현을 써요. 차폐 그러니까 일렉트로 마그네틱 전파가 못 들어오게 하는 쉴드 일렉트로마그네틱 쉴드라는 게 쉴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쉴드를 필요할 때는 도체로 씌워주면 돼요. 이렇게 도체 그것도 이제 철 같은 걸 씌워주면 더 확실하겠죠. 도체로 뭔가 여기를 내가 보호해야겠다. 보호, 피보호, 뭐 물 있다. 전파로부터 아니면 여기 뭐 회로가 있다. 회로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막아주면 돼 이렇게. 뭘 막아줘요 이렇게? 감싸주면 되죠. 완전 이렇게 감싸주면. 도체로. 도체 중에서도 이때는 이제 미값도 큰 소위 철이 제일 나을 텐데 철 같은 경우 녹이 들기 때문에 녹이 안 슬게 뭔가 스테인리스 같은 거 가공한다든지 해서 철 계통이 표면에 들어가는 스킨 뎁스가 조금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쉴드 해줘 쉴드 해주는 건 또 이것도 쉴드예요. 내가 여기서 전파 소스가 있다. 또 노이즈 소스가 있다. 노이즈 소스가 있다. 이것이 바깥쪽에 그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걸 갖다가 차단시키고 이렇게 가는 걸 차단시키고 외부로 가는 걸 차단시키고 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이렇게 씌워주면 돼요. 도체를 이때는 아까 바깥쪽에서 전파가 들어가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 표면만 바깥쪽 표면만 이렇게 스킨 이펙트 때문에 있는 상태가 되고 이 안쪽에서 나올 적에는 안쪽에만 이렇게 전파가 안쪽 표면에만 이렇게 전파가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바깥쪽으로 못 빠져나오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차단되죠. 이것도 역시 쉴드예요. 쉴드. 이걸 갖다가 뭐 액티브 쉴드 내 스스로 막아준다. 액티브 쉴드 이걸 다른 사람은 날 보호한다. 했고 패시브 쉴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쉴드라고요. 쉴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쉴드. 내가 어떤 실험을 해야겠는데 도대체 외부에서 그냥 온통 방송 전판이 뭐니 들어와갖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바깥에 빠져나갔고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럴 적에 어떻게 해주냐 쉴드룸을 만들면 돼. 쉴드룸을 아예 이렇게 갖고 출입문조차도 다 그 틈 바구니를 갖다 전부 바깥 그 조그만 틈이라도 빠져나간다니까 틈 문짝 하나 되고 틈을 이렇게 다 하고 그리고 여기 뭐 공기를 통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 완전히 도체로 완전히 도체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위 쉴드룸도 만들 수 있어요. 쉴드룸도 만들 수 있죠. 이런 쉴드룸 안에다가 무슨 뭐 컴퓨터를 집어넣는다든지 뭐 측정기를 집어넣는다든지 사람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이제 외부의 전파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외부의 전파로부터 외부 전파 중에 아주 강력한 전파도 있죠. 그건 일부러 이제 어떤 그런 인위적으로 보낼 수 있는 아니면 그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전파 모든 주파수 스펙트럼을 쫙 이렇게 거의 뭐 커버하는 그런 강력한 전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번개칠 적에 모든 주변의 것들을 다 이렇게 노이즈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때 이런 쉴드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단이 되죠. 또는 방송 전파 이런 것들이 다 차단이 돼요. 이런 것들 방송 전파 같은 것도 차단이 되고 무슨 뭐 휴대폰 전파 같은 거 다 차단이 되고 휴대폰 같은 거 이런 데 통화가 안 되죠. 이런 데 속에서는
휴대폰 같은 거 여기 있게 되면은 안에서 나오는 것도 차단되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차단되고 하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을 차단해주는 또 그 차단해야 될 대상 중에서 EMP라는 것도 있어요. EMP, 일렉트로마그네틱 퍼스라고 해서 번개인데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번개.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번개. 그 강력한 번개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핵폭발 같은 게 있었죠. 이게 핵폭발이 있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 순식간에 이온화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엄청나게 빠른 전류의 흐름이고 그 전류의 흐름이라는 것이 모든 주파수 성분을 갖다가 다 만들어내고 강력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강력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펄스라고 해갖고 EMP라고 하죠. 이 펄스가 이렇게 시간 축에서 펄스가 있으면은 그 주파수 쪽에서는 그 모든 그 주파수 스펙트럼을 다 커버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시각을 하게 되는데 그 EMP 같은 걸 차단할 때 이런 쉴드 해주는데 그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바로 이 스킨 이펙트예요. 스킨 이펙트. 이 스킨 이펙트를 응용해서 이런 쉴드를 하게 되죠. 이렇게 좀 규모가 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회로에서 어떤 작은 회로 우리 저 스마트폰 같은 회로에도 보면 말이죠. 회로에서도 이렇게 기판이 이렇게 쭉 PCB가 있어갖고 여기 뭐 IC도 여기 이렇게 또 달려 있고 여기 또 무슨 다른 뭐 회로가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면 특별히 외부 회로에 민감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쉴드 박스를 만들어줘요. 쉴드 캔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깡통 같은 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런 걸 확인하실 텐데 잠깐만 찾아볼게요. 스마트폰은 어느도 바로 찾으려니까 없네. 그렇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줄게요. 그럼 또 다른 데도 또 이렇게 있었겠죠. 이런 데도 이렇게 이런 것들 중에서도 바깥에서 오는 노이즈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그 쉴드 캔도 있지만 이거 자체가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노이즈 소스가 되기 때문에 그 노이즈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이걸 차단해주는 그런 액티브 쉴드 경우도 있어요. 그 하나의 기판 안에 패시브 쉴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액티브 쉴드로 하는 경우인데 또는 쉴드 캔을 씌워가지고 그 노이즈를 방지해주는 그런 장치들을 하죠.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 시간에 내가 하여튼 찾아서 한번 보여줄게요.